미국 주식시장이 거침없는 상승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는데요. 2014년도에 유동성 공급과 경기 회복을 기반으로 해서 주가가 연일 상승했던 것에 재판의 모양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가 상당히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진 KTB 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 김영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주가가 참 연일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아니지만 미국 시장이 연일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박사님은 요즘 미국 시장, 그다음에 또 유럽 시장도 상당히 상승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예, 뭐 올 한 해 이렇게 미국장이 강할 줄은 사실 뭐 모든 사람들이 예측을 못했고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예. 다만 이제 이머징 전체보다는 아무래도 선진국 증시가 유리하다고는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생각보다는 미국 경기의 그 조정이 조금 더디고 있고요. 오히려 최근에는 뭐 지표가 오히려 좋은 쪽으로 나올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풍부한 유동성의 경기 지표 호조, 그리고 아직도 양호한 기업 실적, 이 세 가지 요인이 맞물리면서 강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조금 뭐 기술적으로라도 너무 이제 이동평균선 전체적인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어쨌든 연초에 조정이 있을 거는 같은데 조정의 성격이 과연 기본적인 펀더멘털에 의한 조정일지 내지는 정말 장기간의 상승 끝에 굉장히 심각한 조정일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센터장님은 한국 주식시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아무튼 그래도 조금 회복이 되기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올해 주식시장의 상승폭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미국 시장이 훨씬 지금 못 미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많이 아쉽죠. 그리고 다른 주요국 증시가 사상 최고가라는 변화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우리 주식시장은 거진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제자리 걸음을 거리고 있다는 것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금 안타깝습니다. 예. 이제 문제는 이것을 현재 시장에 대한 가치 평가 관점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 주식이라는 어떤 특정 투자 자산을 사려고 하는 수요자의 현재 위치에 대한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 부동산 시장을 요즘 분석을 할 때 뭐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급등했지만 뭐 이 가치에 대한 개념에서 우리가 접근하지 않고 최근에 뭐 지난 1, 2년 사이 부동산 가격에 대한 급등은 뒤늦은 이 30, 40대의 어떤 참여,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많이 찾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죠. 마찬가지로 미국 주식시장의 변화를 수요자 관점의 매수 능력 자체를 우리가 고려해서 본다면 미국 주식시장은 정말 지난 10년 사이에 경제가 좋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 10년의 변화 사이에 저축률이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버는 대로 소비도 하지만 일정 부분 뭔가 투자를 하게 될 때 계속 그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왔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또 하나 선진국 경제만 좋았던 것이 아니라 지난 10년 사이에 신흥국 경제도 커지다 보니까 신흥국 투자자들도 미국 자산은 내가 무엇 하나는 내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수요자가 공급되면서 시장이 좀 비정상적인 어떤 가치 상승을 보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문제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것들이 공모시장 위축, 거래대금 감소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들으셨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수요자가 공급되지 않게 되는 그 어떤 구조적 문제가 시장의 발목을 잡는 것에 대한 어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지, 경제에 대한 회의적 시각, 기업 이익에 대한 변동, 이것만으로 현재 우리 주식시장을 설명할 수만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시각에서 우리 시장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것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미국 시장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연초에 조정 가능성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나라 시장은 펀더멘탈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수요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게 지금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형태가 좀 지속이 되면 힘이 그렇게 많이 실리는 형태는 아니지 않을까,
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내년도도 한번 그 여쭤보기 위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부분들은 그 미국 경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한국은행이 내년도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는 괜찮을 거다라는 얘기를 내놨거든요. 이게 왜 이제 중요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미국 시장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기가 안 좋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힘을 받아서 올라갈 거냐, 그렇지 않으면 높은 가격이 발목을 잡을 거냐, 이거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미국 경제는 박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거대 담론이죠. 사실 미국 경제를 예측한다는 것이. 하지만 뭐 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2018년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2.9%를 찍고 예. 올해 이제 한 2.4% 성장률이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뭐 조금 엇갈리고는 있습니다만은 2% 언저리, 조금 신중하게 보는 기관에서는 뭐 1.5%까지 올해 대비 성장률이 좀 낮아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2018년에 미국 경제는 뭐 모멘텀, 약간 탄력 면에서는 이제 한풀 꺾인 게 맞고요. 꺾였는데 여전히 잠재 성장률 수준 이상에서 지금 양호한 어떤 소비 경기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그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실제로 내년에 이제 미국 경제가 그 이상의 어떤 그 탄력적인 경기 확장을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 주식시장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너무 이제 눈높이가 높아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네. 그래서 잠재 성장률 이상의 성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성장을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상당히 실망을 한다든지 눈높이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약간의 그 발작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특히 경기와 기업 실적의 괴리가 이번에는 이번 그 주가 상승 국면에서는 상당히 컸지 않습니까? 예.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저금리에 따른 또 많은 기업들이 특히 미국 주식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혁신 성장 기업들이 상당히 그 이익이 증가하다 보니까 저금리 상황에서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하면서 소위 주주 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피면서 영업이익의 증가율보다는 주당 순이익의 증가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전체적인 거시 환경보다는 주식시장에서 직접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주는 주당 순이익의 증가 탄력이 굉장히 높았는데 내년에도 그럴 것이냐. 물론 금리 상황도 중요하고 또 기업의 어닝도 이익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조금 작년이나 재작년에 자사주 매입을 했던 것만큼은 그렇게 공격적인 자사주 매입은 조금 쉽지 않을 거다라는 관점이 있고요.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장률로 대변되는 미국 경제의 성장 탄력도 2018년을 피크로 해서 조금 차분해지는 그런 국면이라고 본다면 내년에 아무리 뭐 쥐어짜는 경기 혹은 뭐 트럼프의 마술, 뭐 앵커님 교수 앞에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브리핑에서 결국 좀 시장에 어떤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선거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 백악관이 경제 성장을 조금 만들 거다, 예. 숫자를 만들 거다라는 기대감이 혹시 실망감으로 바뀔 경우에는 많이 올라와 있는 주가랑 이 실망감이 만났을 때는 의외의 조정폭이 커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저는 좀 관찰해서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똑같은 질문을 센터장님께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제 생각으로 내년도 미국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센터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뭐 저도 최근까지 세미나를 다니면서 아무리 어떤 낙관적인 시장 전망을 내놓게 되더라도 항상 이제 반문을 듣게 되는 것이 미국 무너지면 어떡할 건데? 예. 라는 것들에 대해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아왔었거든요. 이제 문제는 현재 미국 경제와 어떤 과거의 모습과는 분명히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올랐다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색안경을 보고 바라봐야 될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경기가 둔화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부여할 때도 미국 정도 되는 나라의 어떤 성장 둔화에 대해서 마치 우리가 경험해 왔었던 어떤 선진국의 아주 역동적인 경기 순환성에 대한 것과 똑같은 의미에서 평가를 내릴 이유까지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예. 앞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처럼 여전히 그
자산 시장과 금융 시장이 팽창해 가고 있지만 세계 경제의 성장 속도도 상당히 빠르다라는 거죠. 지난 10년 전 세계 GDP가 약 한 60조 달러였었던 것이 지난 10년 사이에 최근에 들어서는 85조 달러로 경제의 질량은 4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경제 질량이 늘어나다 보면 자연히 그 시장의 경제 활동 주체들은 무엇인가는 투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 뭐 공장이라든지 기업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이런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보다 더 선택지가 좁혀지고 있는 환경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시장이 일시적인 어떤 가치 조정과 일시적인 가격 조정이 나타나게 되더라도 결국 그 자산을 사려 하는 투자자들은 항상 현재 시장에서는 상존하고 있다. 이 관점에서만 놓고 본다면 미국 주식시장이 무너질까 봐 투자하기가 두렵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는 부분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투자자의 본분과 조금 예. 오히려 거리가 더 크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분 모두 다가 미국 시장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인정을 하신 것 같고요. 대신에 내년도에 무너질 것인가, 그거는 뭐 예단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 일화를 말씀드리게 되면요. 1997년도에 영국의 유명한 그 경제 잡지가 미국 경제는 이제 나빠질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해 나빠지지 않았고요. 98년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이 나빠지지 않으니까 99년도 초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몇 년 동안에 걸쳐서 미국 경제가 나쁠 거라고 얘기했지만 안 나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얘기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또 그 미국 경제가 나빠질 거다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나빠진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해 역시 미국 경제는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다,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아무튼 미국 주식시장도 많이 올라가고 하면서 세계적으로 지금 위험 선호 심리가 굉장히 커진 상태입니다.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늘어나 있는 형태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박사님? 네, 그게 뭐 사실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센터장님께서도 뭐 경제 총량 질량이 늘어나고, 그리고 유동성은 많이 풀려 있고, 또 저금리 기조이다 보니까 뭐 최근에 금리가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저금리 기조이기 때문에 사실 돈이 오갈 데가 없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위험자산 시장 쪽에 포지션을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동의하지만, 그거는 조금 뭐 내년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뭐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겠지만, 시장을 조금 소순환 국면으로 조금 잘라서 보면, 예. 지금은 조금 현재 미국 증시 시장이라든지 위험자산 시장 쪽을 더욱더 좀 공격적으로 자금을 조금 그 자금이 유입되고 또 그런 유동자금을 빨아들일 정도로 위험자산 시장이 그런 모멘텀이 존재하려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더 많은 에너지라는 것은 어떤 더 조금 자극적인 이벤트, 가령 미중 무역 협상의 2차 또 좋은 소식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경기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연준이 금리에 대해서 상당히 그 비둘기적인 완화적인 그런 멘트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모두 이제 조금 제가 볼 때는 상반된 주식시장이나 위험자산 시장 쪽에서 지나치게 조금 김칫국이라 그럴까요? 네. 조금 더 이렇게 경기는 좋아지고 금리는 좀 안정되고 유동성은 계속 풍부하고, 경기가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미중이 무역 협상에서 테이블에 나와서 사실은 서로 어려워져야 좀 나오게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이런 조금 모순된 조합, 좋은 점만 추려서 주식시장 쪽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라는 막연한 낙관론이 지금은 너무 팽배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과 현실에서의 어떠한 뭐 뉴스라든지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괴리가 조금은 지금 벌어져 있는 상태다라는 관점이고요. 좀 더 크게 말씀드리면 사실상 지난 수년간 미국 경제는 좋았습니다만 신흥국 경기는 조금 차분한 편이었고요. 더군다나 이 금리가 계속 낮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자산 시장은 조금 팽창됐고, 실물 시장은 어찌 보면 2010년, 12년 뭐 이후부터는 상당히 그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제외하고는
조금 랜딩했거든요. 좀 차분해졌거든요. 예. 소위 실물 경기는 약간 디플레이션적인 상황으로 이미 들어가 있는데 미국을 제외하고 자산 시장은 모든 전 세계 자산 시장이 한국을 제외하고는 너무 팽창돼 있는, 한국도 이제 부동산 시장 쪽에서 상당한 팽창이 일어났고요. 이렇게 실물과 자산 시장의 이런 그 격차, 다이버전스가 결국 내년에는 실물 경기가 내려올지 아니면 자산 시장이 또 실물 경기를 끌고 올라갈지, 예. 이 두 가지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좀 실물 경기가 차분해질 가능성이, 자산 시장이 실물 경기를 끌고 올라와서 계속 선순환을 탈 가능성보다는 조금 높지 않겠나라는 예. 생각으로 조금 신중하게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 센터장님,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고 위험 선호 주식을 꼽으라면 당연히 반도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건데, 제가 어제 한번 봤더니 올해, 그러니까 작년 말에 어떤 종목들이 많이 오를까라고 꼽았던 거를 보니까요, 반도체를 꼽은 쪽은 거의 별로 없었고요. 대부분 조선을 많이 꼽았었는데 조선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반도체가 이제 전체적으로 아무튼 가장 최고의 그 위험 선호 종목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년도 반도체 실적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거의 사상 최고치 부근까지 올라와 있는데 넘어서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이 지금 굉장히 관심이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과연 이제 그 반도체 업종과 삼성전자의 실적의 수준을 우리가 보고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이익의 방향성을 보고 투자할 것이냐로 이제 조금 나눠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가 사상 최고가에 근접을 해 있는데, 그 사상 최고가에 근접했을 때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이 50조 원을 넘었었던 때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30조 대로 분명히 지금 다운이 되어 있는 상태고, 내년에 실적 전망이 40조 대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이미 50조를 기록했던 주가 수준을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예. 반도체 주가라는 거는 현재의 이익 수준에 대한 관점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이익의 방향을 보고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반도체 경기가 급격히 꺾였었던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미중 무역 충돌 문제였었는데, 이 문제가 이제 조금씩 해소되어 가려 한다라면 내년의 이익이 2017년도, 18년도 이익을 뛰어넘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삼성전자의 주가가 21년, 22년의 밸류를 끌어오기 시작하면서 여전히 싸다라는 어떤 시장에서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에 따른 어떤 프리미엄을 이제 어느 정도 삼성전자에게 부여할 필요가 있다 판단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렇게 상당히 올해 재미를 못 봤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만 주가가 아주 많이 올랐는데요. 그렇죠. 예. 문제는 우리나라와 똑같은 조건을 갖고 있는 대만 주식시장이 올 한 해 동안에 20% 넘게 주가가 올랐다는 겁니다. 아니, 반도체 경기도 똑같이 꺾였고 미중 무역 분쟁도 똑같은 영향을 주었을 텐데 왜 대만은 저렇게 많이 올라가고 우리 주식시장은 제자리를 걸었을까? 이 그 차이를 살펴보게 되면 대만은 IT에 대한 비중과 반도체의 비중이 절대적이었다라는 거죠. 예.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대만 주식시장에서 IT가 차지하는 비중은 52%입니다. 52%네요.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IT가 차지하는 것은 36%, 반도체가 차지하는 것은 26%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우리나라 반도체만 따로 띄어 보았을 때는 대만 주식시장과 별로 차별화되지가 않았었다라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우리 주식시장이 그려가야 될 그림은 무엇인가? 통상 이렇게 반도체가 독주를 하게 되면 덜 오른 것을 찾게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이 앞서 보신 그림에서도 보시게 되면 대만 IT 시가총액 비중이 대만 주식시장에서 IT가 차지했었던 시가총액 비중이 2004년도에 36%였었는데 지금 어느새 52%까지 올라와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우리나라에서도 저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해 많이 올랐으니까 덜 오를 것이다라는 색안경을 끼고보다
지금 우리가 시장과 어떤 그 자산 시장 안에서는 양극화가 자주 발생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우리 주식 시장 안에서도 그 같은 현상이 더 일어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위험 선호의 대표격이라 볼 수 있는 삼성전자일지는 모르겠지만 주가의 상승 잠재력이 여전히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평가가 됩니다. 네. 지금 반도체 주식의 주가는 발생한 이익이나 또 내년도에 예상되는 이익 이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 반도체의 이익의 방향성이 어떻게 잡히느냐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18년도에 반도체 그 이익이 최고를 기록을 했지만 주가는 2017년도서부터 내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에서부터 이익이 줄어들 거라고 하는 전망이 아마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박사님, 그 내년도 미국 기업들의 실적 어떻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네, 앞서서도 뭐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뭐 항상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연초 애널리스트들이 가장 조금 뭐 그 해의 이익 전망치를 조금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보다가 예. 조금 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면서 연말이 되면 이제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최근에 조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어쨌든 뭐 미국 기업 이익이 내년도 전망치가 올해 대비 뭐 영업이익 뭐 순이익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뭐 한 자릿수지만 그래도 하이 싱글 디짓 조금 뭐 10%에 가까운 그런 성장률로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올해 같은 경우도 원래 연초에는 뭐 한 10% 정도 이렇게 이익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다가 지금 한 2% 아래로 전년 대비 지금 그 증가율이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소위 이게 하향 조정이 꾸준히 이제 연중 이루어졌던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대한 이익 전망도 제 생각에는 뭐 전체적인 뭐 거시 환경이라든지 또 이제는 미국이 또 해외 쪽의 경기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은 또 미중 무역 분쟁과 또 관련이 있고요. 예. 추정치가 나오는데 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9년 올해 전망치가 이제 꾸준하게 연초부터 이제 하향 조정돼 왔고요. 예. 빨간색 선이 이제 내년인데 여전히 이제 올해보다는 한 8, 9% 성장할 걸로는 보고 있습니다만은 예. 올해 조정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또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조금 주식시장이 이제 이런 이익의 하향 조정을 버틸 수 있을까라는 이제 퀘스천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업이익의 증가율이 그렇게 탄력적이지 않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이것은 이제 재작년에 이제 감세 정책의 효과가 이제 조금 이제 그 희석되면서 생긴 부분, 또 미국 이외의 다른 지역의 경기가 특히 신흥국 경기가 썩 좋지 않다 보니까 뭐 스필백 효과, 안 좋은 외부의 경기가 이제 미국 경제까지 영향을 주는, 아무리 미국이 소비가 좋더라도 기업들이 해외 노출도가 미국도 높기 때문에 특히 요즘 잘 나가는 기업들일수록 소비재라든지 또 IT, 애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기업들이 대체로 해외 매출 비중이 높고 해외 비즈니스 비중이 높다 보니까 주변 경기에 조금 그 부진이 이제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이 또 2020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 시장의 컨센서스하고는 의견이 많이 다른 것을 뭐 좀 저도 인정을 하고요. 예. 왜냐하면 내년도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해소가 되면서 전 세계 경기가 다시 이제 확장 국면으로 갈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가 예측이 대체적으로 시장의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저는 그보다는 이제 조금 중국이 부채 조정과 구조 조정이 조금 남아 있고 나머지 신흥국에 대해서도 너무 지나치게 지금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미국 경제가 올해보다 대외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예. 관점, 그리고 임금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기업 이익을 조금 부담스럽게 만드는 자리에 이제 와 있다. 예. 경제 지표라는 게 공짜가 없기 때문에 임금이 오르고 고용이 이제 타이트해지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코스트가 올라가는 거니까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도 조금 부정적인 쪽도 같이 균형 있게 봐야 된다라는 거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노동 비용과 시간당 임금은 뭐 계속 올랐거든요. 예. 이게 이제 내년에도 만약에 올라가야
주식시장도 좋아지고 또 뭐 이게 또 올라가다 보면 또 금리도 올라갈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통화 정책이 또 부담이 되는 거고요. 물가가 올라가니까. 이런 상황에서 또 기업들이 과연 이제 영업이익의 개선 정도도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조금 높지 않은데 상당히 높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자사주 매입에 조금 더 올해보다는 혹은 작년보다는 자사주 매입에 소극적일 경우에는 계속 자사주 매입을 해주면 되지만 주가가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해야만 되는 그런 부담감이 그런 저항감이 또 높아져 있는 거거든요. 예. 이런 부분도 같이 균형 있게 살펴본다면 전체적으로 내년도 기업 이익도 실제로 연중 그 시간이 거듭될수록 시간이 지나갈수록 조금 연초의 기대치보다는 조금씩 연중에 조금 낮아질 가능성 올해처럼 예. 낮아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봤을 때 이걸 이제 주식시장이 어떻게 이제 이겨 나갈 것인가라는 예. 부분이 조금 의문입니다. 예. 항상 그 매해마다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의 이익 전망은 상당히 높게 시작을 했다가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올해도 그랬고요. 내년도 미국 기업 실적이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높게 나올 것인가 아니면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낮아지는 원래 패턴대로 나올 것인가 하는 것들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모양이 조금 바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센터장님은 그 국내 실적을 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뭐 4분기 이제 거의 마감을 할 때가 됐는데 실적 전망을 어떻게 하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좀 기대해 볼 만한 업종은 있습니까? 뭐 실제로 이익 관점에서만 놓고 보면 2020년도에 유망업종을 찾는다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올 한 해 이미 실적이 작년 대비 감소를 한 상황에서 내년 실적을 낙관적으로 아무리 하려 한다 하더라도 18년도 실적을 뛰어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예. 이제 IT, 특히 이제 반도체 분야가 그런 부분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잠깐 준비된 자료에서 하나 살펴보시면은 올 한 해 동안 지난 2018년도에 IT 업종의 영업이익이 한 90조 원대에서 올해 30조 원대로 이제 거진 절반 가까이 감소를 한 상황인데요. 문제는 나머지 이 IT를 제외한 나머지 섹터의 실적을 살펴보게 되면 올해 실적이 대략 한 99조 원 정도 예상을 하면서 작년보다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렇네요.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IT를 제외한 나머지 섹터의 실적은 지난 5년 사이에 사실 좋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나빠지지도 않았어요. 않았고.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내년에도 뭔가 드라마틱하게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을 발굴한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2020년의 유망 업종은 이런 이익의 함수나 내년에 예상되는 실적 아주 가시성이 있는 실적 전망을 가지고 나서 발굴을 하기보다 이 기업들이 이렇게 답답한 영업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성장 가치를 발굴하는지 여부가 주가에 먼저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 등이 좀 크다라는 점입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동차 업종을 기준으로 볼 때 내년에 나오는 뭐 신차 효과라든지 판매 대수라든지 중국 판매 대수 이 논리만을 가지고 나서 가치 평가를 내리려 한다라면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이 현실을 기업이 파악을 하고 앞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자율주행이나 빅데이터나 여러 다른 사업 다각화 등을 통한 기업 가치를 부여하는 부분 등이 오히려 주가 측면에 있어서는 선행할 가능성 자체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익에 대한 관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2020년도 초반에는 과연 기업 총수들과 기업 경영진이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느냐 그리고 그것에 따른 투자자들이 반응이 있느냐를 살펴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역시 뭐 성장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장기적인 성장의 그림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이 실적뿐만 아니라 종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이 2019년에 마지막 출연하시는 날일 겁니다. 다음 주나 더 이상의 기회는 없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은 꼭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0년도에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전망을 하시는 거를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저는 뭐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몇 가지 점에서 좀 생각보다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뭐 주식시장은 좋고 지금 자산시장은 뭐 펄펄 끓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저희들이 관찰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는 주요 경제 지표들 또 우리나라 내년도의 경제 성과를 좀 가늠할 수 있는 모든 어떤 대외 경제 여건들은 반도체나 이런 IT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조금 옥죄어 온다고 그럴까요? 점점 더 한국 경제를 좀 힘들게 만드는 예. 그런 요인들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고요. 가령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신흥국 특히 중국의 부채 조정 이슈가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태. 뭐 그렇다고 중국이 뭐 상당히 뭐 지금 뭐 금융적 위기에 온다든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나라나 이제 공급 과잉 부분에서 부채가 쌓이면 그걸 조정하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리고 예. 그 시간이 걸리는 와중에 끄트머리에서는 조금 적지 않은 소음이 발생하고 그런 부채 조정의 소음 과정에서는 좀 성장률이라든지 실물 경기가 좀 위축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가장 큰 복병은 중국 경제의 조금 의외의 조금 냉각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다른 쪽은 올해까지는 전 세계 자산 시장과 주식 시장 또 경제 상황 이런 부분들이 좀 서로 선순환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미국 증시가 하나의 증시로서의 의미를 넘어서 글로벌 자산 시장의 어떤 그 표준 벤치마크 어떤 그 핵심 어떤 지표이기 때문에 미국 주식 시장이 올해처럼 그렇게 오르지 않을 경우에는 전 세계 소비 경기가 또 상당히 좀 이렇게 차분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 미국도 지금 주식 시장이나 이런 자산 시장의 호황이 소비 쪽에 미국 국민들이 지갑을 여는데 조금 더 그런 웰스 이펙트 이런 게 작용됐기 때문에 긍정적으로만 생각한다면 뭐 내년에 어려울 게 없습니다만은 저희가 보는 몇몇 지표라든지 지금 말씀드린 자산 효과가 조금 더 조금 희석된다든지 이런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수출 여건은 반도체를 제외하면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센터장님은 내년도 주식 시장을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뭐 저희는 개인적으로는 좀 키워드도 묻고 W라는 표현을 쓰면서 조금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2019년도가 10일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2010년대와의 어떤 작별을 앞두고 있는 시기입니다. 2010년대에는 유럽의 재정위기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중간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그리고 무역 전쟁이다라는 이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 한국 경제와 우리 금융시장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줬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새롭게 시작되는 20년대에 이 같은 악재 등이 소멸된다라고 보지는 않지만 지난 10년간의 이런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왔고 지금은 오히려 견딜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쪽에 관심을 가져둘 때라는 거죠. 현재 우리 경제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는 40대와 50대는 외환위기, IT 버블, 다양한 악재를 겪어가면서 지금까지 버텨왔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사안에 어느 정도 차분한 마음을 갖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너무 역동적이지 않다라는 관점만을 가지고 주식시장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보다 2020년도의 작은 긍정적 변화가 기간을 확장했을 때 21년도까지 오히려 조금 더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전환점에 우리가 서 있다는 점에 생각을 갖고 20년도를 맞이하셨으면 합니다. 예. 짧게 하나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게 코스닥 시장입니다. 워낙 올해 안 좋았기 때문에 내년도는 어떨까요? 실제 뭐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 시장은 순환적 개념의 투자를 권고해드리고 싶고요. 뭐 정부에서 여러 정책 등이 뭐 창업이나 벤처, 스타트업 여러 부분에 좀 우호적인 측면 등은 있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속 가능한 투자자가 부족한 것에 시장의 한계를 꼭 기억하시면서 앞서 삼성전자도 위험 선호에 해당되는 투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보다도 더 위험 수위가 조금 높은 투자 대상이다라는 점은 꼭 기억하시면서 코스닥을 대처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두 분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